자, 김진태 위에 우병우 과연 어떤 의미일지. 그러나 오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혀서 변호인들과 만났지만 굉장히 짧게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상됐던 반대예요. 네. 그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제 심리가 열리면은 당사자인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은 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오늘은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음 재판으로 갑시다라고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재판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은 대통령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일에 예정되어 있는 2차 변론 기일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계속 안 나오면 대통령은 글쎄 저라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의 법정이 나와서 이 질문에 답하고 이런 장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결국 끝까지 안 나오게 되면 그대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그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네. 현재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라.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만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사실 기자회견도 잘 이제 선호하지 않고 또 이번에도 이른바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밝힌 것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제 소추위원과의 소추위원회 신문을 받거나 기타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정에서 대통령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유라 씨 데마키스 체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왔던 것 중에 삼성 관련 얘기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일들 때문일까요? 계속 저희가 있었던 그동안의 일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재용 증인은 7월 7일 날 국민연금공단 홍한선 본부장과 만나셨죠. 7월 10일 날 변칙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위에서 형 찬성 의견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원하시는 합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덕대하셨죠. 굉장히 엮은 겁니다. 삼성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데는 무산된다든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회사를 도와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삼성합병 지시 보고 내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1월 1일 날 했던 설명을 보면 지금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얘기하는데 재작년 여름에 해외 벌처 펀드가 삼성을 이제 그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를 흔들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반대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같이 곁들여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 삼성이 어려우니까 삼성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삼성을 지원해라. 이렇게 지원한 적은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영표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를 했다. 그런데 취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최순실을 도와줘야 되고 내 사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도와줘라. 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 하나도 없다. 오로지 국가적인 이익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잘들 해봐.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본인 중심적인 사고 방식인 것이고 본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였나를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큰 결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정유라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내용, 말과 관련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역시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님께서 삼성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타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말을 탔는데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저 얘기를 보면 나는 원래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사인만 해가지고 잘 모른다. 글쎄요, 손수희 변호사님. 네. 계속 정유라 씨 난 몰랐고 우리 어머니가 다 해준 거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 법정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진실을 은폐한 거짓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더라도 이제 정유라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또는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언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뭐 하라는 대로 사인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정말 사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자금이 흘러왔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불법적인 부탁을 했고 요청을 했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등등을 다 밝힐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유라 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힐 수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과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정유라 씨가 의외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따져보면은 인정한 건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네. 모른다. 최순실 씨가 다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진실 여부는 특검에서 가려야 될 것이고 가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진 귀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서 첫 제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김진태 이런 이름들이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내 이름이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학내에 있는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부끄러운 동문상 해서 7명의 그 서울대 동문 선배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윤선 이제 장관이 이제 그 3위.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2위였고요. 1위는 뭐 예상하시는 대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그 1위를 차지했는데 네. 그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또 사법시험 붙은 분들 다 이 세 분들 공통점이 그런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겠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 글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정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